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회 하나에 실시하고 질의 시간은 간사님들과 사전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태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태 의원님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우리가 2010년도 15년 전에 충청도에서 같이 지청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많은 검찰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검찰이 특별수사 때문에 망하는 날이 올 것 같다고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3년간 그 어떤 표적 수사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훨씬 커지면서 드디어 정말 망하는 날이 와버린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우리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뭐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를 추진하는 이 상황,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떻게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뭐 일관되게 유럽식 독일과 프랑스에서 채택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찰은 자체 수사 인력을 두지 않고 사법 경찰을 지휘해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법 경찰은 직접 수사를 하되 검찰을 지휘를 받는 방식, 그것이 올바르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것이 박 의원님과 그때 지청장 같이 근무할 때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이고, 또 김용민 의원님과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1년 동안 활동하면서 저는 일관되게 그 주장을 했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황문규 교수님, 네. 우리 김혜원 그 변호사님 취지를 보면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할지라도 공소청에 검사의 보안 수사권은 남겨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걸 사실은 두 분이 저는 토론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두 분 간의 토론 시간은 없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질문을 개입을 해서 한번 우리 황 교수님의 논리로 왜 김혜원 변호사님의 그 보안 수사권 유지 주장,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논리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국민들께서 알아먹기 쉽게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보안수사 공소청이 생기더라도 공소청의 보안수사권을 주자는 의견은 공소 제기 유지를 위해서 필요 불가결하게 이제 어느 정도의 수사는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공소 제기 유지를 위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리할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표현을 수사라고 표현할 경우에 그간 검찰에서 보여왔던 모습은 이것이 자칫 우회적인 방식으로 직접 수사권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럴 경우에 수사 기소 분리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김혜원 변호사님이 말씀하는 어떤 보안 수사적 기능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용어를 좀 바꿔서라도 권한 남용을 못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만 그것이 수사라는 표현과 조사라는 표현은 엄연히 구분되고, 또한 강제 수사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 네. 고생 참 많으셨죠, 그동안에. 아닙니다. 정말 검찰의 그 특수부의 직접 수사권의 폐해를 거의 몸으로 느끼면서 싸우셨던 분인데, 어쨌든 그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으로 소신에 차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충분히 공감하고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한 가지 좀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은 경찰이 그런 권한을 남용할 수가 있는 것도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일 텐데, 네. 그러면은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가 어떤 국민들의 권익보호 차원,
실체적 진실 발견 차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경찰은 해도 되지만 검찰은 해도 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한번 좀 논리적으로 국민들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김종민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떤 나라든 행정 절차나 행정 제도는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비교법제적으로 비교를 할 때 영국의 시스템이나 독일의 시스템 이런 것들하고 사실은 현재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일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검사제도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절충안으로 오면서 또 어떻게 바뀐 게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그동안 검찰제도, 검사제도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최근에 어떤 단점을 내보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검찰은 경찰에 대해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경찰을 사실 수족처럼 부려오면서 군림하는 역할을 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들이나 폐단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충력 수사권 또는 일부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권한을 남겨놨던 문재인 정권의 시도가 사실은 이제 거의 이제 검찰을 개혁하는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최악의 경우로도 번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지난 정권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사실은 한번 끊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적인 그런 검찰의 그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의 역사적 단절을 끊고요. 그리고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선 사실 이제 검찰 조직에 대해서 이제까지 했던 종래에 지내왔던 수사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고 현재까지 있었던 그런 검찰의 그런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끊어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 부분 많이 예, 알겠습니다. 영국하고 독일하고 제도가 많이 다르지만 지금 각자 돌아가는 방식으로 잘 돌아갈 수 있거든요. 단순히 어느 나라가 비슷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라는 경험을 우리가 돌아올 필요가 있고요. 그 경험을 우리가 끊기 위해서는 경찰로 수사권을 모두 넘긴 다음에 경찰이 수사권 남용을 어떤 식으로 통제할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경찰이 주로 사법 절차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영국인데, 영국 같은 경우는 IOCP 같은 영국의 경찰 통제 시스템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사실 국가수사위원회가 어떤 부분은 그런 데를 닮아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영국식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경찰을 지금 통제하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박준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박준태